안녕하세요.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오늘인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울증이 뇌 노화를 10년 앞당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년이면 엄청난 건데 근데 우울하면은 그만큼 이제 뇌가 빨리 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우울하면은 뭐 움직이기 싫지, 친구 만나기 싫지, 뭐 가만히 있지, 또 운동하기도 싫지,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뇌가 자꾸 나빠지고 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인생을 여기서 어떻게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되냐, 뭐 자살 충동이냐, 그다음에 생각을 굉장히 어둡게 갖고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니까 그게 몸에 이제 자꾸 그게 자기 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자꾸 나빠지는 거죠. 뇌만 나빠지겠어요? 몸이 전체가 다 나빠지지. 그러니까 뭐 뼈도 빨리 뭐 늙을 것이고 골다공증도 올 것이고 혈관도 빨리 늙을 것이고 피부도 늙을 것이고 그런데 뭐 보톡스 맞으러 막 저 피부과 다니고 레이저 하고 그래도 그때 잠깐 반짝이겠지 뭐 그게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본인 스스로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즐거운 사람한테 연락해서 같이 따라다니시면 돼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요.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가 좀 행복해질 수 있고 우울감을 좀 덜 할 수 있다. 예, 오늘은 이제 비타민 A 2편이에요. 2편인데 오늘은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그 수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A는 지용성인데 두 가지를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이게 좀 논란이 많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골다공증 치료할 때 비타민 A를 쓰거든요. 지금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려고 뭐 굉장히 많은 자료도 준비하고 왜냐면 골다공증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또 알게 돼서 지금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비타민 A 편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거니까 비타민 A랑 베타카로틴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막 여기다가 글씨를 막 뭐 밑장을 빼면 뭐 어쩌고 이런 거 쓰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막 쓰네요. 하여튼 뭐 그건 귀엽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이랑 다른 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뭐 물론 제가 다른 걸 잘 보진 않지만 가끔 보면은 비전문가가 한 채널도 많이 있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뭐 사람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무슨 특별하게 무슨 로봇 뭐지 그게 무슨 인공 목소리인가? 그 뭐예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무슨 성우 같은 사람 목소리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화면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건강 관리하는 건 좀 위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임상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상이 없는 것들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임상이 없는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여러분들도 뭐 어떤 영양제 같은 거 살라 그럴 때 사실 그 아이허브 같은 데서 그냥 보고 이거 싸니까 이거 성분 비교해 보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것만 계속 올리는 그런 채널도 있던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고 중요한 건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몸에서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똑같은 것 중에서 가장 싼 거 골라가지고 먹어서 막 행복하다고 막 이런 그런 거가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먹고 건강이 회복 안 되고 검사해 보면 결핍이 돼서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게 뭐 좋다고. 그 싼 거는 싼 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에 내 소중한 건강을 맡기지 마시고 그 임상이 있는 정보를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진료를 하고 있고 병원을 한 지가 지금 개원가에 나온 지가 15년이 넘었죠. 지금 15년 만 15년이니까 그래 기능학 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제가 얘기해 드린 거니까 굉장히 다른 채널이랑 다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잘 귀 기울여 드시고요. 들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일단은 진행을 하죠. 앞에 서론이 길었네요. 비타민 A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비타민 A가 제일 처음 발견돼서 비타민 A고 뭐 레티놀이 있고 또 우리 캐로틴이 있고 이건 이제 식물성이고 이건 지용성이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 복잡한 것까지 이거 볼 필요는 없고 근데 보면은 이제 이런 건 중요하죠. 이게 암, 뼈 건강, 뭐 면역 기능, 성장, 생식 기능, 심혈관계 건강, 항산화, 눈 건강, 야맹증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비타민 A 1편에서 한번 다뤘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 영양제 뒤에 보면은 베타카로틴이 있고 또 레티놀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보통 2분의 1 값으로 교환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을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 비타민 A랑 똑같이 등가루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보면은 베타카로틴을 2분의 1로 계산을 해놓고선 이게 용량이 많네, 비타민 A가 많으니까 무슨 암이 걸릴 수 있네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그거 이상한 소리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의 녹음 형태는 2분의 1 정도의 비율로 보면 되고, 그러니까 레티놀,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 A랑 그 등량을 보는 거예요. 일상 식품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12분의 1밖에 안 돼요. 알파카로틴도 있고 감마카로틴도 있고 베타 크립토잔틴도 있는데 12분의 1, 2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분의 1이면 12분의 1을 우리가 뭐 기름에 튀긴 베타카로틴이 영양제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베타카로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12분의 1을 된 걸 지금 2분의 1로 계산하니까 뭐 베타 A가 높아서 위험하니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리고 항암 치료할 때도 원래 비타민 A를 좀 많이 써요. 쓰면 항암 치료도 잘 되는데, 특정 암에 대한 그 분할을 갖다가 얘네들이 억제시켜주고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면역도 올려주고 각종 점막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표를 보는 거를 그 기계적으로 베타카로틴을 2분의 1로 나눠서 보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가 아니다, 뭐 전환될 수는 있지만 둘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당근을 먹는다고 비타민 A가 보충되지 않아요. 전환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야채를 통해 비타민 A를 보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용성 비타민을 어떻게 야채를 가지고 보충을 합니까? 그래서 뭐 분자 구조는 이제 이게 베타카로틴이 이제 이런 레티놀 2개 붙여놓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흡수가 되려면 반으로 잘라서 비타민 A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환율이 해보면은 실험을 해보면 그 베타카로틴이 레티놀로 전환되는 비율이 6분의 1 내지 4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낮은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계산해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영양제 뒤에 비타민 A가 써 있으면 레티놀이면 1대1로 보시고, 베타카로틴은 그냥 베타카로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타카로틴이 레티놀로 쉽게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레티놀에 비해서 한 반도 안 되고, 반에서 2분의 1 내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흡수율이, 음식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될수록 또 흡수율이 적어진대요. 많이 들어있으면 흡수율이 더 적어진대요. 그래서 흡수율도 적고 전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비타민 A 결핍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또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 저지방 식단, 베타카로틴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이 갑자기 기름이 되는 마술을 몸에 부리기 힘들기 때문에 전환될 때 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저지방 식단 하시는 분들은 전환도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흡수도 안 되고. 비타민 A는 당연히 기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되죠. 아연이나 단백질 부족, 그다음에 셀리악병, 그러니까 소장 점막이 파괴되는 병이죠. 담낭이 없는 사람, 영아나 소아, 뭐 열대성 스프루.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모유 수유 여성들을 대상한 연구에서 이론상으로 비타민 A 권장량보다 3배 넘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을 3배 넘게 줬대요. 그래서 채소와 지방 음식을 공급하였으나 이들이 비타민 A가 부족함. 이 사람들은 지방까지 줬는데도 부족하네. 그러니까 녹색 채소와 흡수 잘 되라고 지방까지 줬는데도 부족하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베타카로틴 가지고 비타민 A를 대체하기는 힘들다. 이게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그 자체로도 건강상의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부는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작용한다. 그리고 항산화제이다. 그다음에 섬유소이다. 뭐 당근 같은데 수분도 많고 이게 섬유소잖아요. 그러니까 변비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항산화제이다. 그러니까 폴리페놀, 파이토케미칼 종류라고 보시고, 색깔 있는 항산화제 섬유소를 보고,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자 섬유소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좋겠죠. 독소도 빠져나가니까 뭐 암 예방에도 좋고, 항산화제니까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용성과 지용성은 엄연히 다른 거다. 그리고 비타민 A가 중요한 거는 비타민 K2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죠.
적당한 양의 비타민 A, 레티놀이 있으면 신체가 K2 메나키논을 쪽 아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K2를 좀 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K2를 가지고도 몸 안에 떠다니는 쓸모없는 칼슘들, 석회화들을 잡아다가 뼈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A는 K2의 요구량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해요. 모든 영양소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내의 칼슘 사이클을 보면 지용성 비타민 A, D, K가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는데 비타민 A는 떠돌아다니는 어떤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걸 해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애들을 이제 배출시켜주는 거죠. 그 비타민 A가 또 뭐예요? 뼈의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못 쓰는 뼈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좋은 뼈를 만들어가지고 보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이제 비타민 A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칼슘을 당연히 흡수하는 걸 도와주죠. 근데 요즘에 이제 비타민 D가 유행하니까 비타민 D만 막 열심히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비타민 A도 먹어야 되고 K2도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D만 먹으면 위험해요. 칼슘만 높아지고 고칼슘 우울증 오고, 그것도 이제 다른 편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결석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신장 결석 같은 거. 그러니까 비타민 D만 강조하는 거는 아주 진짜 일부만 보충하는 거고, 조금 그건 이해가 짧은 겁니다. 비타민 K2는 흡수된 칼슘을 뼈나 치아로 이동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에 이제 싸구려 칼슘 말고 정말 이제 흡수력 좋은 나노칼슘이나 이오나칼슘들을 써서 골다공증이 올라가는 걸 계속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 만든 회사에서는 이제 칼슘이 워낙 좋으니까 흡수가 안 됐으니까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골다공증이 올라간다, 이거를 치료까지 할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해보면 다 올라가요. 제 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런 비타민 A나 K2나 아연이나 무슨 마그네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뼈에는 칼슘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종류들을 하면은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를 알면서 안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 제품이 좋다 그래도. 그래서 닥터진의 비타민이 아니지, 골다공증 패키지가 있는 겁니다. 완치 패키지. 그게 완치 패키지가 그냥 완치 패키지가 아니고 실제로 드시면 골다공증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비타민 K2가 연조직에서 칼슘을 빼내면, 그렇죠, 칼슘을 빼내지. 몸에서 떠돌아다니는 석회와 무슨 어깨, 목 이런데 어디 무슨 신결석, 요로결석 이런 데서 칼슘을 빼내면 비타민 A가 인도하여 체외로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은 비타민 A, D, K는 같이 시너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물론 베타카로틴이 전구체 역할을 하지만 등가가 성립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냥 항산화제이자 섬유소로 보는 게 낫다. 카로티노이드는, 베타카로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